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지 강사입니다. 자, 오늘 빅데이터 분석 기사 OT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주로 데이터 분석 쪽 그리고 컨설팅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처럼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실기도 제가 같이 집필하고 있고요. 주로 데이터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듣게 되실 정규반,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거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빨리 합격할 수 있을지 그거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의명은 여러분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정규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필기가 있고 그리고 필기 합격하시고 나서 들으실 실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실기는 파이썬 언어로 진행을 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실 거고 저도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거 위주로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은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이 정규반이라고 하는 강의를 다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시던 이직을 하시던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굉장히 역량이 많이 강화된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100강까지 다 완수하셨을 때. 그래서 우리의 강의 목적은 이러하고요. 학습 대상은 당연히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들으실 수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꼭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 또는 IT 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빅데이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도 충분히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좀 난이도를 낮춰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비전공자 분들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다. 학습 대상이다. 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고요.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00차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많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필기와 실기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OT를 포함해서 69차시까지가 우리 필기로 정해져 있고요. 67차시까지는 필기 학습, 즉 이론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거고 이 각각의 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각 단원별 4단원까지 있어요. 각 단원별 상세학습,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하는 게 67차시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8부터 69차시까지는 물론 여기서도 문제를 풀기는 하지만 또 다른 문제, 총 정리한다, 우리가 진짜 시험을 본다 라는 느낌으로 따로 두 강을 뺐어요. 그래서 이 두 강에서 여러분들이 나도 여기서 이제 실제로 문제 풀어보는 것처럼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강의가 시험이 계속 시행되다 보면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다 보고 나시고 이제 실기 대비하실 때는 70강부터 98차시까지 이제 파이썬으로 우리가 코드를 치면서 공부하게 되는 실기 학습을 진행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99강부터 102강까지 총 4개의 강의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실기 기출, 보건풀이를 같이 풀어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따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우리 정규반 수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봤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그 자격증,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빅데이터 자격증 뭐 있지? 빅데이터 분석 기사 딸까? 해서 오신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시험을 대비하면 더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요, 기사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기사 자격증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죠.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도 여기 레벨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사부터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보통 이렇게 등급을 나누게 되어 있는데 기사는 여기 가운데급 되는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관련된 기술에서 이제 대학교 4년제, 학사 4년제 정도를 했다.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주는 게 기사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 기사 자격증을 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격증이 응시 자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죠. 그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이 응시 자격에 가능한지 요거를 먼저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본인의 응시 자격을 확인하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험 공부 열심히 해놓고 응시 자격이 안 맞아서 시험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IT 계열 자격증이기 때문에 전공 무관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까지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년제 대학 아니더라도 3년제 전문대학 졸업을 하고 1년 이상 직장 경력이 있으면 돼요. 그럼 이 다음은 뭘까요? 2년제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격증 있죠? 또한 산업기사, 기사 이전 등급이었어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그리고 1년 이상 직장 경력, 그리고 4년 이상의 직장 경력, 직무 분야는 무관이래요. 이게 모든 기사 자격증이 그런 게 아니고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준해서 이러한 응시 자격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시험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하는 거는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내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획, 그리고 빅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그리고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의미한대요. 즉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이 있다면 적어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현업에서, 실무자는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증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내용들은 우리가 배우게 될 커리큘럼 안에 모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으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 데이터 관련된 일을 하시려고 아마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실 텐데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이 자격증 따서 이제 데이터 관련된 일을 하면 연봉은 얼마예요? 뭐 이 직업이 향후 괜찮을까요? AI에 대체되진 않을까요? 뭐 이런 직업에 관한 여러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사실 모든 직업이 평생 인기가 많고 평생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글래스도어라고 하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여론기관이 있어요. 굉장히 큰 여론기관인데 여기서 2019년부터 이제 얘네들이 어떤 걸 하냐면 이제 미국 전역 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 가장 멋있고 섹시한 직업이라고 타이틀을 걸었는데 그런 것들을 랭킹을 했어요. 근데 2019년에 1등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였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인사이트를 도출해 낸다거나 뭐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인데요.
2019년에는 1등을 했고 2020년 그리고 2021년 지금 현재까지도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직업이 상위 랭킹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2020년 보면요. 1등부터 5등까지가 다 IT 계열의 직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앞으로 향후 꽤 오랜 시간 동안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관련된 직업이 사라지지 않을까? 뭐 이 직업이 인기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데이터 관련된 인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실력만 있다면, 데이터에 관련된 실력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직업을 찾거나 뭔가 돈을 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직업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험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필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필기를 합격하셔야 실기시험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필기는 과목이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우리 강의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거고 여기서 총 8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원에서 20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빅데이터 분석 기획, 탐색, 모델링, 결과 해석. 지금은 약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지 않으시겠지만 저랑 이제 하나하나씩 다 볼 거고 보통 2단원과 3단원이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2단원에서 통계가 나오고 이제 3단원에서 모델링, 데이터 분석 모델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중점으로 좀 더 쉽게 구성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2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셔야 돼요. 일단은 전 과목의 평균, 즉 이 과목에 대해서 평균이 60점 이상이셔야 되고요. 필기는 꽈락이 있어요. 꽈락이 있다라는 거는 딴 거를 다 맞았어도 이거를 다 틀렸으면 합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이 2가지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필기를 합격한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기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딱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압도적인 양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세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어떻게 다 공부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레 겁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 필기에서 시험을 보면은 이 방대한 이론들이 전부 다 세세하게 문제에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가령 몇 문제 정도는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각 단원별 중요한 부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을 저랑 같이 더 공부하게 될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감을 잡고 이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그거를 좀 캐치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 100점을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서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정말 우리 책에 안 나오는 내용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나왔을 때 솔직히 틀려도 돼요. 그런 문제들은 몇 문제 안 나올 거고 그런 문제들을 틀리는 대신 저랑 열심히 공부했었던 좀 그 핵심 단원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많이 나오는 부분들 거기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가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먼저 겁먹지 마시라는 말을 좀 하고 싶고요. 간단하게만 보면 아까도 제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야기하셨죠? 한 과목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꽈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1단원 같은 경우에는요.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관련된 법이 굉장히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법의 일종이지만 뭐 데이터를 비식별화한다든지
감형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거, 빅데이터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옵니다. 자, 이 단원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통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통계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쵸? 빅데이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통계를 꼭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지금 갑자기 뚝딱 생겨난 게 아니죠. 그쵸? 데이터는 원래 있었고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학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어요. 데이터를 다루는 가장 근간이 되는 학문이 통계예요, 통계. 이 통계 없이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통계 없이 빅데이터만 한다? 이건 좀 성립되지 않는 말이고 통계라고 하는 게 비전공자나 또는 입문자들한테는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걸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통계를 공부해야 하지? 이러지 마시고 통계를 공부하되 여기서도 너무나 깊은 수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내지 않아요. 물론 내용은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 모델링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제 모델링이라는 말을 나중에 많이 쓰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너무 많다, 이거 언제 다 해? 이렇게 포기하는 지점이 아마 이 지점이에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많지만 너무 여러분들한테 깊은 수준의 막 정말 계산을 하고 이런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를 이제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4단원은 이제 보통 시각화 그리고 평가 지표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예시를 좀 볼게요.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으라고 제가 여기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1단원에 있는 내용인데요. 1단원은 법이 나온다고 했고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방법론.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 건지, 기획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좀 방법론에 대한 내용들이 많고 이 문제도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떠한 정의를 가져다가 그 정의에 해당하는 개념을 매핑시키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건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해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의가 있고 이거는 아마 2단원, 3단원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좀 중요한 내용 나오는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와 또 개념을 매핑시키는 문제지만 이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한 문제, 나오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어때요, 여러분? 원래 이런 문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되게 풀고 싶지 않죠? 그쵸? 근데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 범위도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나는 꼭 풀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계산을 할지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 공식을 챙겨두면 되고 나는 그냥 빨리 좀 합격이 필요한데 그러면 과감하게 계산 문제의 어떤 비율이 전체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좀 포기를 하셔도 됩니다. 합격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도 적절하게 자기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이것도 공부해야죠. 공부하는 게 훨씬 좋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내는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몇 번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공부하기가 어렵고 또는 합격을 빨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계산 문제를 어느 정도는 포기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나중에 다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이제 실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실기도 마찬가지로 파트가 4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총 14문제가 나와요. 실기는 이 문제 유형을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필기는 아까 80문제였죠. 다 객관식이었고, 실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필답형이 있고 작업형 1 유형이 있고 작업형 2 유형이 있어요. 필답형은요, 주관식이에요. 뭐에 대한 주관식이냐면 우리가 필기 때 열심히 공부했었던 거 있죠. 그거를 주관식으로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관식이면 뭐 연필로 푸나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컴퓨터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주관식이고 10문제가 나오고요. 각 3점, 그래서 총 30점, 100점 만점에서 30점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기를 그냥 공부하시고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그쵸? 거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실기시험 보기 전에 계속 리마인드를 하면서 실기를 대비하셔야 하는 거고요. 작업형 1, 작업형 2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서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형 1은 3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각 10점. 그래서 총 30점이에요. 자, 그리고 작업형 2번부터 볼게요. 작업형 2번은 문제가 한 문제인데 40점이에요. 그쵸? 그래서 총 100점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틀린다면 이 2개를 다 맞아도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형 2번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작업형 2번은 이제 좀 당연히 이 앞에 있는 문제들보다는 어렵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랑 저랑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데이터 분석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시험에서 답안지를 낼 수 있도록 제가 그 패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패턴만 가지고 가서 코드를 짠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부분 점수 받고 여기 앞에서 점수를 몇 개 더 받으면 합격하실 수 있도록 60점 넘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대비를 할 거고 여기서는 꽈락은 없지만 사실상 이게 꽈락이죠. 그렇죠? 이거 틀리면은 합격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주관식으로 푸는 거 30점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드로 짜는 거는 2가지인데 첫 번째 작업형은 꽤 간단해요. 데이터 전 처리하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지금까지 좀 정해져 있고 작업형 2번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정해진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외워서 시험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꽈락은 없지만 작업형 2번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관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컴퓨터로 응시하게 돼요. 종이나 연필 이런 거 가져가지 않고요. 그리고 요거 있죠. 필기시험 면제 기간이 따로 있어요. 필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이래요.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내가 필기를 붙었어요. 필기 오케이 붙었어요. 근데 다음번에 실기 봤는데 얘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필기부터 보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실기를 볼 수 있어요. 단 발표일로부터 2년까지만 2년 후에는 다시 필기부터 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시험 환경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야 돼요. 시험 환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가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랑은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에서 같이 코드를 작성하고 공부를 할 건데 그 시험장에 가면 그 똑같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게 뭐냐, 무슨 말이냐 라고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험에서 딱 거기서 그렇게 보게 하는 특수한 환경이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 대해서 익히고 가셔야 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기시험 유의사항, 이거는 이제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여러분들한테 파일로 준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첨부를 좀 같이 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기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개발을 하는 환경과는 좀 상이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응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링크가 있어요. 오픈북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인터넷 접속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기 문제를 풀 수 있는 언어는 두 가지를 제공해요. R과 파이썬을 제공하는데 저희는 파이썬으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언어별 제공 패키지 리스트는 첨부 파일로 확인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이 각각의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 같은 거예요. 이런 말도 지금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랑 실기 공부하실 때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무슨 말이냐? 파이썬을 쓰더라도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모든 기능을 여러분들이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한한 어떤 그런 패키지들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면 메모장은 사용할 수 있어요. 메모장을 왜 사용해요 하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메모장 같은 것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클라우드 환경, 이제 이러한 환경에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컴퓨터 켜서 이제 시험 시작하면 이렇게 된 창이 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단답형, 필답형이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답안을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타이핑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하면은 한 문제를 낸 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특수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작업형 문제는 어떻게 푸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왼쪽에 문제가 나오고 여기 오른쪽 이 검은색 있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R로 할 건지 여기 밑에 이거 내리면 드롭 내리면 파이썬도 나와요.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 선택하고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코드를 작성하셔가지고 나중에 그에 맞는 답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게 작업형 1번이고요. 작업형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작업형 2번을 보면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스크롤 내리셔서 문제를 다 파악하셔야 하는 거고 그에 맞게 얘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 제한사항을 또 좀 봐주셔야 되는데 제한이 되게 많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제한사항을 좀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라인별 실행, 그래프 기능, 단축키, 자동완성 기능 미제공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코드를 작성하는 환경에서는 여기서 제가 환경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이거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세요. 프로그램. 이 환경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당장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편의성에 좀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BC라고 하는 단어를 치고 싶은데 A만 치더라도 이게 자동 완성되는 그런 기능도 여러분 아시죠?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이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스펠링을 다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내가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시험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단축키 이런 기능도 굉장히 제한이 되고요. 시각화 시킬 수 없어요. 이제 보통 데이터 분석에서는 시각화를 빼뜨릴 수 없는데 시각화 기능이 안 돼요. 그 라인별 실행 뭔가 한 줄 한 줄씩 우리가 보면서
라인별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 이렇게 치러지는 거니까. 그 대신 help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대요. help 함수는 도움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함수,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help 함수는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코드 실행 시간 제한 1분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모델링이 너무 복잡해지면 이게 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AI나 데이터 분석할 때 프로그램,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PU도 필요하고 요런 거. 그쵸? 왜냐면 우리가 그냥 뭐 웹사이트에서 어떤 서치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모델링을 하거나 이럴 때 컴퓨터의 자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모델링을 사실 우리가 할 일도 없긴 하겠지만 어찌되었던 그거에 대한 시간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지를 여기서 이것만 제공해라 라고 딱 리스트를 줘요. 여러분들이 그 리스트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아까 필답형, 작업형 1, 작업형 2에 대해서 답안 제출 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필답형, 단답형은 그냥 타이핑 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작업형 제1 유형은 마지막 라인에 프린트 변수명 명령으로 출력을 해야 된대요. 즉 무슨 말이냐, 얘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쭉쭉쭉쭉 짜고 마지막에 무조건 답은 프린트 변수명을 만약에 제가 뭐 A라고 했다라고 칩시다. A라고 해야 돼요. 또는 뭐 변수명 보통 result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프린트의 변수명의 마지막 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임의의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형식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 이것도 저랑 문제 풀면서 여러 번 해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감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제2 유형은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쭉쭉쭉쭉쭉 풀고 마지막이 수험번호.csv 파일로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CSV 파일이라고 특정 파일명이에요. 특정 파일 종류인데 이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답안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식도 우리가 이제 작업형 2번 문제 풀 때 상세하게 알게 되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OT 단계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거는 실기라고 하는 시험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각각의 형식마다 제출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랑 계속 할 거니까. 그리고 답안은 중복해서 제출할 수 있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답안이 채점 대상이 됩니다. 요거 임의의 값 대입하여. 아까처럼 뭐 프린트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값을 계산해서 뭐 14 이렇게 넣어버리면 빵점 처리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작업형 2유형에 대한 설명인데 CSV 파일 평가 시 평가 지표에 따른 구간별 점수 획득이래요. 무슨 말이냐? 작업형 제2유형은 여러분들이 파일을 낼 거예요. 파일, CSV 파일. 그럼 여기에 답이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이건 보통 뭐 어떤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에 대한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건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이 지표를 가지고 채점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예측을 잘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40점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평가 지표에 맞게 그 구간에 뭐 30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간에 따른 점수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많이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가 필기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필기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거기서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단기로
금방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되는 포인트만 문제를 좀 집어서 객관식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데요. 실기는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를 많이,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거 코드를 작성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직접 많이 쳐보지 않으시면요.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예요. 물론 정말 특이한 사람들, 눈으로만 코드를 공부할 수 있는 사람도 전 한 번도 못 봤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뭐 지하철에서도 많이 보시고 카페에서도 많이 보시고 이러시잖아요. 보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 실기는. 여러분들이 수영을 글로 배울 수 없는 것처럼 이 개발하는 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그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마 처음에 계속 틀리실 거예요. 계속 오류가 나실 거예요. 근데 그 오류가 계속 나봐야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실기를 대비하실 때는 정말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한다라는 거 그거를 좀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만 또 간단하게 보면 아까도 다 말씀드린 거예요. 필답형이라고 하는 거는 필기, 우리 그때 공부했었던 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주관식으로 나온다 라는 거. 근데 여기서 계산 문제도 나와요. 지금까지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 나왔는데 그런 것도 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그 부분을 좀 공부하시고 문제 몇 번 풀어보시면 주관식이어도 계산 문제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저랑 같이 공부할 거고 작업형 1번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뭐 결측치를 처리한다거나 이상치를 처리한다거나 또는 어떤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던가 조금 비교적 간단하게 코드로 작성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작업형 2번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하세요 해서 그거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제출하세요. 약간 문제 패턴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열심히 다 풀어놓고 이 문제는 중간에 한 지점을 모르면 답안을 아예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과 과정을 이해하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실기도 한번 예시 문제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건 필답형이겠죠.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가지고 결국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그럼 요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을 타이핑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이 개념 자체가 필기에서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필답형으로 다시 한번 물어본다. 즉 무슨 말이에요? 필기에서 중요한 위주로 공부했던 거를 가지고 실기를 대비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주관식인데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여러분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2번인가 문제가 나왔는데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풀어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대충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그냥 다 곱해요. 이거 곱하고 얘랑 곱한 다음에 얘 빼주면 답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작업형 1번 같은 경우 즉 코드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죠. 뭐 최소 최대 척도, 민맥스 스케일러 이런 거 정규화 시키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거, 전처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형 2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데이터셋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내가 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예측 모형, 우리 그 필기 때 모델링 공부한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 모델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측 모델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가장 높은 정확도 값을 가지는 예측 값을 CSV 파일로 제출하시오. 문제 패턴이 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 처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여기서 높은 성능을 가진 거에 대해서 그 예측 값을 CSV 파일로 제출하는 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형을 평가하는 따로 그 평가 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이 예측 값을 평가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러면 만점 주겠죠. 조금 틀렸어요. 그러면 그 중간 점수를 주겠죠.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거 다 4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전체적인 과정을 제출한 다음 이 중간 점수라도 받는 게 이 작업형 2번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 전체 과정을 모르면 얘는 빵점이니까.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규반 OT는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규반 OT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저 무슨 내용이지? 되게 어렵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실기 관련해서 아마 개발 경험이 없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랑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제가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어려운 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가 수업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OT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시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공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T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여기 게시판 이용하셔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필기 첫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